이 학년별 목표는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년별 목표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 본인이 이렇게 학년별로 컨셉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교사를 더 신뢰하고 교사와 함께 1년을 일관되게 가요. 그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진로 진학 상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나침반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고교학점제 대비 필수 활용서 학과 바이블! 학과 바이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의 학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문, 사회, 교육, 자연, 공학, 의료보건, 예체능의 7개 계열 368개 학과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각 학과의 관련 학과까지 합치면 1000개 이상의 학과가 수록된 역대급 책입니다. 학과 소개, 개설대학, 관련 학과, 진출 분야, 진출 직업, 자격증, 교과목, 선택과목, 추천 도서 목록, 학과 인재상 및 자질, 학교생활 팁까지 어떤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진학과 효과적으로 연계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들의 나침반 학과 바이블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마스터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저녁 8시에 우리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최고의 출석률을 자랑하고 계시는 우리 제레드 쌤께서 정말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입안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이발을 해가지고 지금 파마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름방학 직전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수원동님은 학기 말 성적 처리 후에 교과세 특 작성 중이에요. 우리 또 학생들의 교과세 특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계시군요. 아주 좀 바쁜 또 학기 말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의 팀메이트 조폴 최 선생님을 만나봐야겠죠? 선생님들 열정 있는 환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폴 최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조폴 최 선생님께서 나와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조폴체라고 하고요. 한국어 이름은 최종훈인데 조폴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배웠죠. 그 티타임을 평소에 이렇게 즐겨봤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참 반갑고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시청만 하시다가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저 떨려요. 근데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떨립니다. 자, 오늘 조폴체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지금 딱 학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기 말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해로 17년 차 근무를 했는데 이게 학년마다 학습 지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년별로 어떻게 학습하면 될지 그 방법을, 그 조언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우리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방학 직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주면 좋은 학습이라든지 지도 방안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여름방학을 잘 보내는 방법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우리 이영희 TT님도 완전 기대되는 주제예요. 라고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폴체 선생님의 티타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학기 말에 바쁘잖아요. 그 학기 말을 여유 있게 보내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건강, 진학, 공부, 취미, 해피엔딩 이렇게 5개로 제가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스트가 53개이고 영상이 17개예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다 담았고요. 그리고 이 링크들을 이 QR코드에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캡처하셔가지고 이 QR코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티타임에서 자신있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선생님께서 어떤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필 그때 만들어놨던 자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때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만남에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이 링크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서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여름방학의 알찬 생활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름방학은 평소보다 시간의 여유가 더 많잖아요. 근데 여유가 많다 보니까 늘어진단 말이죠. 그 늘어지면은 리듬이 깨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선 생활을 알차게 사는 게 필요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일러주고 여기에선 건강과 진학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건강이요. 학생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방학 때 학생이 자기의 몸과 건강을 돌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기 말에 이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일러주는데요. 학생이 자기의 마음을 돌보게 하고요. 그러면서 수험생의 멘탈을 탄탄히 갖추게 하고 그리고 출결 관리가 기본이더라고요. 이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그 출결 관리를 잘한다는 건 생활 습관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체력도 탄탄한 거고요. 그 외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음 돌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실천하거든요. 자, 수험생이 마음을 돌보는 걸 제가 4단계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요. 평소에 좋은 말을 해서 자기의 마음을 돌보게 하죠. 이때 우리 윤우님의 노래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달리에 멋진 문장을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이 문장은 제가 하루에 한 번은 암송하는 아주 멋진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돌보면서 아무래도 고등학생은 입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의 멘탈을 탄탄하게 갖추도록 챙겨주는데 이거는 마음가짐과 태도예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과 태도를 제가 이렇게 5개로 정리를 했죠. 일단 자기확신이란 건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냥 단순히 자기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스크롤이 꽤 걸릴 거예요. 수험생의 멘탈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번째 태도, 자기 객관화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했죠. 사실은 수험생이 멘탈이잖아요. 멘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수험생의 멘탈을 챙겨준다는 건 사실 입시 준비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결 관리, 저는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출결 관리에 대한 글들을 제가 많이 정리를 했어요. 이 글들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마치면 여기 있는 모든 글들을 학생들이 1.5회를 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 1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출결만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 출결 중요하고 이게 입결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쭉쭉쭉 말하면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학기 말에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름방학이라고 하는 건 1년의 여정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여름방학이라고 그냥 푹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학기 말에 출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줘가지고 학생들이 방학 때에도 출결에 맞춰서 자기의 생활을 알차게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틀 안에서 방학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학기 말에 저는 출결 관리의 중요성을 꼭 얘기를 해요. 2학기가 있으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번 학기 하려고 하는데 한 학기에 개근한 학생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따로 격하게 칭찬을 하려고 해요. 이거 이번 학기부터, 올해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각을 많이 하고 출결에 좀 관리를 해야 되는 학생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들을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출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려고 하고, 또 그 해당 학부모님들께 따로 문자를 드려서 따님이 이렇게 출결을 잘했습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생활습관 중요하죠. 근데 이 생활습관은 사실 굉장히 소박해요. 이게 뭐냐면 페이는 되지 말자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고3 때 입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늘어지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은 막으려고 제가 이렇게 생활습관을 일러주고요. 페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글로 풀이했고 웹툰도 소개를 해요. 그래서 뭐 다음에 이 불합격 인간 1화부터 3화까지 보면은 페인이 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무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페인의 삶을 제가 만화로 제작해서 이렇게 영상 띄워놨고요. 페인이 안 되는 생활을 잘 담은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알려주기도 하죠. 자, 다음으로 체력이 탄탄해야죠.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읽는 문구인데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학생일 때 이 건강을 관리하는 걸 배우고 실천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 틀 안에서 여름방학에 체력을 갖추는 거를 또 일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요 블로그로 들어가시면요,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무래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다 보니까 체력은 학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체력이 중요한 이유를 소개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체력의 중요성과 그 체력을 키우는 방법을 학기 말에 알려줘요. 자, 그리고 시간 관리인데요. 제가 평소에 실천하는 시간 관리법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는 건 제 플래너입니다. 1년에 한 권씩 쓰고요. 이게 2019년이니까 지금 2023년, 그러니까 4권이 더 있습니다. 1년에 한 권씩 쓰고 제가 이거를 직접 꺼내서 애들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 관리하는 걸 알려주죠. 효과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겨주고 이제 진학을 챙겨주는데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은 입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입에 맞춰서 자신의 진학을 잘 준비하는 게 방학을 알차게 생활하는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학을 어떻게 챙겨주냐면요. 일단 학년별로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를 그 학년별 목표에 맞춰서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걸 일러줍니다. 방학 때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입시 정보를 탐색할 방법을 알려주고요. 필요하면 개인 상담도 해요. 그럼 이제 학년별 목표. 고등학교가 학년별로 진학 목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요. 네, 1학년은 고등학교에 적응을 해야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자기 성적을 파악을 해야 되고 실력을 파악해야 되고 이제 2학년에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는 게 목표죠. 여기 보면은 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2학년이요. 2학년은 이제 과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기의 실력과 위치를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3학년에 맞춰서 정돈을 해야 되고,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고3 모드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뭘 해야 될지 정리를 했죠. 자, 그리고 3학년은 뭐 사실 3학년 때는 그냥 불도저죠.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출결하고 깨어있기, 그러니까 자기가 출결을 잘 관리하고 수업 시간에 깨어만 있어도 이 학생들이
대박을 내더라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선생님. 다른 거 없어요. 출결하고 깨어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학년별 목표는 사실은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년별 목표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 본인이 이렇게 학년별로 컨셉이 분명히 있고 그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 학생들이 교사를 더 신뢰하고 교사와 함께 1년을 일관되게 가요. 그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진학 지도를 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 나름의 학년별 목표를 설정하시고 학생들한테 공유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링크를 활용하셔도 좋죠. 근데 제가 이걸 학기 말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방학은 1년의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말에 이 1년의 목표를 상기를 시키면 그 여름방학을 더 일관되게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학년별 목표를 이렇게 진하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입시 안내인데요. 뭐 제가 생각하는 입시 준비 기준이고요. 이거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 제 얼굴 나오네요. 그리고 입시 안내 모음 요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제가 입시 정보들을 모아놨습니다. 꽤 되죠. 우리 교사들이 나름대로는 입시와 진로 진학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죠.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보잖아요. 근데 볼 때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좋은 정보들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 시기가 되면 이 정보들을 다 모아두는 거죠. 이렇게 모아두고 이 링크를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보를 평소에 모아서 알려주는 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 링크를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안내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좀 자부심을 갖는 컨텐츠이기도 해요. 그 수능을 잘 보려면 평소에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전중후 뭐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보시면 고3이 치르는 모든 모의고사를 제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시 안내 했으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걸 알려주는데요. 네,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요. 저는 여름방학 때 이렇게 저희 담임반 학생들한테 OT를 해요. 고3은 안 합니다. 고3은 그럴 시기는 좀 아니어서 아무튼 여름방학 OT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올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을 이런 구체적인 정리로 안내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구체적인 준비. 그리고 예, 제가 만나는 학생들, 저희 학교 학생들이 보면은 특정 과목에 이렇게 좀 편중해서 방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만나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걸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절대로 수학 과목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자기주도 탐색인데요. 수험생이 입시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3개잖아요. 첫 번째가 내 성적으로 어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점수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내 점수하고 가고 싶은 데는 차이가 어떻게 돼? 이거예요, 이거. 그럼 그 3개는요. 여기에 가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가서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학교에서 입시 전문가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리하신 걸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게재를 한 겁니다. 예, 참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금 전할게요. 예. 그리고 입시 프로필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서식은 갖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방학하기 전에 이런 서식을 제공을 해서 한번 작성해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필요하면 개인 상담해요. 뭐 전체 상담할 여유도 없고 애들도 원치 않지만 보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때는 하고요. 근데 제가
한번 온라인 학습 상담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이었죠. 2018년이니까. 그때 이런 유인물을 학교 여기저기 붙여놓고 QR코드 달아서 붙여놓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댓글이 106개. 근데 이제 제 답글까지 한 거니까 53명이 이렇게 53명은 아니고 53건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뭐 좋긴 좋아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갖고 계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상담을 챙겨주는 것도 좋죠. 그러면 여름방학의 알찬 학습이죠. 자연스럽게 공부 떠오르실 거고요. 방학 때 공부를 해둬야 다음 학기 공부를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고 최종 입시 결과도 잘 나오죠. 그래서 공부를 알려줍니다. 이 공부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기말고사 마치고 방학 전까지 알차게 살도록 하고 방학 때 공부할 거 일러주고요. 구체적인 학습법을 알려주고 인강 어떻게 들어야 될지 조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교사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을 해요. 기말고사 마치고 방학 전까지 애매하잖아요. 이때를 알차게 보내는 꿀팁인데요. 한 2시간은 보낼 수 있습니다. 블로그 들어가시면요. 일단 학생들이 지금까지 본 시험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해요. 지금까지 본 시험을요. 분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요. 교과 선생님께 점검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면은 최소한 1시간은 꽉 채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 때 공부할 걸 고2는 제가 이렇게 그리고 고3은 7월 방학 8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모두 영상과 블로그 포스트가 있고요. 링크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인데요. 오답 노트, 영어 어휘, 영어 어법, 영어 듣기, 암기 학습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죠. 이거를 다 모아놔서 소개를 해요. 여기 다 모아져 있고요. 얼마 전에 여기서 문제집 활용법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가 평소에 학생들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그리고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그리고 심지어 학부모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선정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응이 꽤 좋아요. 자, 그리고 인강 어떻게 들어야 될지 조언을 하는데요. 뭐 EBS만 얘기를 해요. 다른 사교육 쪽은 좀 말하기 좀 그래서 EBS만 얘기를 하는데 코스는 간단합니다. 여름방학 사주 특강하고 고3의 연계교재 특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생님들이에요. 저는 EBS 선생님들 전부 다 뛰어나시다는 거 동의하고요.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들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의 스타일을 알려주면서 그 학생한테 케미가 잘 맞는 그런 스타일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좀 인강들을 들으시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인강을 들으면 좋을지를 그러니까 특정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학생과 잘 맞는 인강을 판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그리고 교사 플랫폼인데요.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플랫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바쁘셔서 뭐 다 아시고 자료도 많이 있지만 바쁘셔서 좀 정돈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우리 교사들의, 우리 모든 이들의 교사들의 플랫폼을 사실 품앗이로 이렇게 공유하시면 되죠.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 링크도 제 플랫폼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름방학의 알찬 휴식이에요. 잘 쉬어야죠. 쉬는 것도 저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쉴 때 즐기는 취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취미들을 즐길 때 제가 진정한 쉼을 누리고 그리고 제 감정과 교양도 좀 풍성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풍성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쉴 때 잘 쉬는 법, 좋은 취미를 누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기 말에 저의 취미를 공유를 하죠. 뭐 간단합니다. 책과 영화, 만화, 노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서 조폴체 엄선한 책하고 영화하고 음악이 있어요.
뭐 제가 다 읽고 보고 들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이런 내용이고 난 이런 점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뭐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무래도 여고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반응이 다릅니다. 예. 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취미를 얘기할 때는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친구하고 얘기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그게. 그리고 선생님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자랑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얼마 전에 비틀즈를 아주 힘을 빡빡 줘서 정리를 했습니다. 비틀즈를 정리를 했고요. 힘 많이 줬어요. 이 포스트 한번 보시면 비틀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아실 수 있어요. 예. 그 학생들이 이 위대한 분들의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작심해서 만든 거고요. 예. 좀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예. 이미지도 엄선해서 제가 만든 거긴 한데 여기 도표 있죠. 제가 가장 뿌듯해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이 도표에 비틀즈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정리돼 있죠. 제가 힘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뭔가 팝송을 알려주고 싶을 때, 문화를 알려주고 싶을 때 이 비틀즈를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포스트는 하나지만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린 이유 알겠죠? 예, 비틀즈.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래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를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피엔딩 이거 중요해요. 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착해요.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살고 또 잘하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자존감도 낮고요. 제가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학기를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잘했어. 너는 뛰어나. 너는 멋져. 라는 거를 의식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기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하면 여름방학을 더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해피엔딩. 학기 말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칭찬인데, 칭찬받을 이유는 충분하고 넘쳐요. 왜냐하면, 버텼잖아요.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교사인 제가 이렇게 방학을 맞이하는 건 아이들 덕택에 온 거죠. 아이들이 잘 했잖아요. 아이들도 잘했고, 나도 잘했고. 그러니까 칭찬해야죠. 선생님, 잠깐 멈추시고, 칭찬. 알겠죠? 나 잘했어. 칭찬하세요. 칭찬. 그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저희 반에 한 학생이 갑자기 힘들어했어요. 그 제가 그 학생을 챙겨줬단 말이죠. 근데 그 학생을 집중해서 챙기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평소보다 소홀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보내고 제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례를 들어갔는데 그 저희 반 아이들이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얘네들이 평소에 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학생한테 집중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뭔가 고맙고 또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종례 때 그냥 솔직히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걸 좋게 받아주고 따뜻하게 답례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으로 보면은 참 고마운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칭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칭찬 세례를 학기 말에 모아가지고 또 쏟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하는 건데 1일 1칭찬이란 거예요. 하루에 칭찬 하나씩.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다 모아놨습니다. 사실은 이번 학기에 제가 가장 뿌듯해하는 거 비틀즈는 두 번째고요. 자, 그래서 1일 1칭찬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매일매일 제가 학생들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애들한테 칭찬할 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여러분 우리 의반은 다 잘하는데요. 이번엔 특히 이걸 잘했어요. 하고 동아리로 바쁜데도 청소하고 가고 전일성을 돕겠다고 연락을 하네요. 이걸 칭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일일이 다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 3, 4, 5, 6, 7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학기
방학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방학하기 전날이나 그 당일에 이거를 다 읽어주려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았어, 고마워 하려고요. 그러면 난 좀 울 것 같은데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하면서 이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좋은 쪽으로 욱할 때가 있어요. 나 좀 그러네 지금. 좀 해보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칭찬할 거는 무조건 하나씩 기록을 해두자. 전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할 겁니다. 다음 학기도 할 거고. 자, 그래서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선생님께 복작복작 학기말을 열뿌듯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여기 QR코드에 있는 링크에 다 담겨져 있고요.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때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 받을게요. 사전에 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들을 좀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이 들어오는 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약간 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는데 아마 여기 또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사이드에서는 좀 중3이라면 이제 네.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오잖아요. 이 1년 후에는 그럼 중3 애들이 좀 여름방학을 좀 어떻게 보낸 다음에 뭐 겨울방학도 어떻게 보내서 좀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특히 고1 학생들을 만나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점수는 처음이었어요 라는 거거든요. 이 점수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마치면은 학생들이 이 점수 처음 받아봐요. 그러니까 낮은 쪽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걸 보면 뭐랄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소화하는 학습의 양과 그 난이도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3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가 배우는 학습 양과 깊이,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습 양과 깊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고1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과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고등학교의 학습에 대해서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긴 그런 것들을 또 안 느껴본 상태에서 만약에 진짜 확 다가온 거잖아요. 고등학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제가 이 점수라고요? 당황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궁금쟁이 TT님이 수학만 좋아하고 수학만 잘하는 아이 나머지 학습에는 힘들어합니다. 특히 영어 힘들어한다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 조언을 좀 해야 될까요? 아까 수학만 하면 안 돼요라는 것도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먼저 수학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골고루 그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입시에서 특정 과목만 너무 눈에 두드러지게 하면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는 골고루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이 진짜 수학을 사랑해가지고 또 잘해가지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학만 그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건 최소한 입시에서는 불리하죠. 불리하죠. 저 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어는 좀 뭐 방학 때 뭘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몇 학년? 몇 학년까지는 안 나는데 그러면 좀 1학년, 2학년, 1학년. 한번 가보시죠.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둘 다 어휘예요. 어휘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어휘를 괜히 다른 데서 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학교 수업 나가는 거 있죠. 학교 수업에 다루는 어휘를 다 외우시고 그러고 나서 여유가 되신다면 수능하고 모의고사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자기가 정리를 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에 어휘학습법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또 덧붙이면은 어법 학습은 어법책으로 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좀 너무 폭넓나요? 네.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저의 노하우. 어휘 학습지를, 어휘 단어장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걸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단어장 만들어. 단어장을 만들어라. 예, 본인이 단어장 만들어. 그리고 어법 책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어법만 공부하면 되시는데 그거는 교과서하고 그리고 수능 어법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어법만 공부하시면 돼요. 한 단어장을 함께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학생들과. 해구 선생님은 인강 추천할 때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인강을 골라보라고 조언하는데 그게 좀 구체적이지 못했구나 좀 싶어요라고 해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명을 대고 말을 하면 그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사실 EBS에 나오시는 분들은 실력이 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사실 믿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하고 그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인간 강사라면 저희 조폴채 선생님은 재미는 있는데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한다든지. 토론을 하신다고요? 학생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너는 어떤 스타일의 수업이 좋아? 그리고 이제 전 이런 게 좋아요. 너 바라는 건 뭐야? 그러면 전 이런 걸 바라요. 그러면 이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내 생각에 너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말씀에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사실 이 방송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랄까 선생님들께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과 이야기하면서 그 학생의 취향에 맞는 인강을 찾아간다라는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강에 대해서 학생이 와서 물어본다는 건 그 선생님하고 래퍼가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매뉴얼이 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평소에 친구들끼리 야 그 인강 어땠어?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거를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는 좀 더 잘 볼 수 있는 거죠. 예.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 학생에 맞는 것들을 찾아주는 게 아마 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아까 보니까 이 학생들과의 관계를 쌓기 위해 엄청난 기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록을 하는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걸 즐기고요. 쉽지 않은데. 네, 전 모든 뭐랄까 욕구 해소를 쓰기로 하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틈만 나면 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 등등에 공유를 하니까 그걸 좋게 봐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신이 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습관으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블로그 포스트나 뭐 SNS 이런 걸로 이제 올리신다면 기록이 쌓이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가벼운 기록부터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냥 가벼운 기록. 언제부터 좀 가벼운 기록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거 블로그 한 게 9년 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플래너를 보여드렸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기록은 늘 해왔고요. 나중에 블로그를 하면서 그 기록이 또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간 거죠. 예. 9년 됐습니다, 블로그는. 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진짜 막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오늘 좀 티타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학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이 7월 12일이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방학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주일만 있으면 되니까요. 힘을 내고. 네. 저도 오늘 그런 말 하고 퇴근했거든요. 선생님, 방학 맞이 잘하고요. 우리 또 방학 때 재밌게 지내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금까지 조폴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